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책은 4000이라고 보통 이제 짧게 줄여서 이야기하는 4000 Essential English Words라고 하는 책이에요. 이 책에 대한 질문이 이제 최근에 마침 들어와서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또 이런 종류의 교재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은 요즘 어휘를 꾸준히 이제 쌓아가는 용도로 이제 어휘 교재 많이 찾으시잖아요. 자, 그런 종류의 교재 중에서도 이제 외국 교재죠. 이제 외서 쪽에서 좀 많이 사람들이 찾는 그런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. 일단 말 그대로 이제 4000이라고 돼 있죠. 보통 이 어휘 교재에 이렇게 숫자가 제목에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이 숫자가 있는 경우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숫자만큼의 어휘를 익힐 수 있는 교재다라는 이제 인상을 딱 주기 때문에 이제 많이 쓰이는 이제 장명 형태입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이 교재도 이 시리즈를 쭉 다 훑으시면 이제 4000개의 말 그대로 essential English words, 정말 핵심적인 영어 어휘들을 익힐 수 있다. 자, 이런 이제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교재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저자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. 이제 Paul Nation이라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방문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세미나 같은 것도 하신 분인데 물론 저자만으로 책을 권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책들은 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저자가 저자이니만큼 이제 그 어떤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. 이 교재는 6권짜리 시리즈예요. 그래서 보통 이제 6권이가 굉장히 권수가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제 전체 시리즈를 다 보신다라고 했을 때 단기간에 공부할 만한 교재는 좀 아니고요. 약간 이제 중장기에 걸쳐서 학습하기에 적합한 교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보통은 이제 약간 학생들용이에요. 일반 성인, 대학생이나 이제 직장인과 같은 이제 성인보다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개발된 교재입니다. 아무래도 중장기이기 때문에 성인들은 사실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긴 좀 어렵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그게 아니니까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쭉 굉장히 기간이 넓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학습 플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재들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대상들, 초중고 학생들에게 보다 좀 적합한 구성의 교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권수도 권수고 교재에 이제 실려져 있는 예문이나 이런 것들이 성인보다는 약간 이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그런 성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6권이고요. 권당 600단어예요. 그러면 이제 600단어 곱하기 6권이면 3600이잖아요. 그러면 나머지 400은 어디 갔냐? 이제 부록이 있거든요. 부록에 이제 400단어가 더 추가가 돼요. 그렇게 해서 이제 4000단어를 이제 커버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6권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. 한 권에 이제 30개의 유닛이 되어 있고요. 그 유닛 하나 이제 20단어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계획을 세우실 때에 내가 몇 단어까지 이제 공부할 수 있느냐에 맞춰서 이제 학습 계획을 잡으시면 돼요. 근데 이제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이제 30유닛이니까 하루에 한 유닛씩 하면은 6권 6개월이면 다 끝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6개월 딱 지났을 때 정말 이 4000개 내가 다 알아 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? 사실 좀 그렇지 않을 거예요. 일시적으로 며칠은 여러분이 그 단어가 유지가 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. 그런 것보다는 좀 시간을 좀 두고 공부한 단어들을 또 다시 한번 또 복습하고 또 다시 다양한 어떤 읽기라든가 말하기 등을 통해서 다시 단어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정말 이제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가는 정말 장기 기억 장치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 공부가 사이에 개입할 여지를 좀 주시는 그런 방식의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중고생들이라면 만약에 6권을 다 한다고 했을 때 1년 이상의 기간을 잡고 공부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. 꼭 그리고 6권을 좀 다 하라고 전 또 권하지는 않아요. 사실은 이제 6권이 이제 1권부터 6권까지 단계가 되어 있지만 모든 분들이 무조건 나는 이 책을 샀으니까 1권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완전 정말 초보가 아니라면은 여러분의 난이도에 맞는 단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쭉 하시다가 그 다음 단계의 단어는 또 다른 교재로 또 다른 약간 접근 방식으로 가보겠다 하고선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꼭 1권부터 6권을 다 한다기보다는 내가 맞는 레벨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
뭐 한 권이나 뭐 두 권, 뭐 세 권, 요 정도만 하고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도 있다. 이렇게 잠깐 유연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트로 돼 있으면 세트를 다 해야 된다고 너무 이제 고지고대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서 1권부터 6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개발된 교재이긴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. 이 교재는 한 번 개정이 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표지가 두 종류가 보이게 될 겁니다. 어떤 차이가 있느냐, 많은 책들이 외서들이 이제 개정판이 되면서 별로 변화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 교재는 조금 변동이 약간 좀 주목할 부분이 좀 있어요. 이 어휘가 사용되어 있는 이제 리딩 지문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지문들이 좀 바뀌었습니다. 전에는 약간 이제 동화 같은 것들이 좀 많았다면 그 부분이 약간 넌픽션 지문 쪽으로 조금 더 바뀐 것들이 있더라. 그래서 아무래도 또 약간 이제 성인들이 이 교재를 보셨을 때 너무 이제 아이들 같은 동화가 좀 많았다 싶으신 분들은 그게 조금 줄어서 개정판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. 유닛의 구성을 보시면 먼저 이제 단어가 주어져요. 각 유닛별로 이제 이 단어를 익혀야 된다 해서 이제 20개의 단어가 제시가 되겠죠. 당연히 이제 단어만 나와 있지는 않고요. 이 단어들의 의미가 당연히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읽으면서 이 단어가 이런 의미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예문. 단어가 쓰여진 예문이 주어지고, 그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두 종류예요. 일단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본 단어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이제 단편적인 연습 문제. 그러고 나서는 그 단어들이 실제로 어떤 문장에서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, 어떤 문맥에서 쓰이느냐 이런 어떤 쓰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연습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리딩 지문이 나와요. 그 유닛에서 학습한 그 20개의 단어가 계속 사용이 된 한 편의 읽을 거리, 글감이 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이제 어떤 동화 같은 것도 있고, 스토리 같은, 그 픽션이 있고, 또 넌픽션 지문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읽었기 때문에 읽은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이제 내용 이해를 확인하는 뭐 독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간단하게 주어지고,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닛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사실은 뭐 서점 가셔서 실제로 한번 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. 이론으로 막 얘기해봐도 책을 내 눈으로 봐서 사실 편집이 딱 봤을 때도 내 눈에 이게 참 보기가 좋다.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내 눈에 잘 안 들어오면 이게 또 학습에 그닥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직접 책을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책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는 드리고 제 이미지도 보여드리지만 직접 한번 좀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. 일단 이 4,000 Essential English Words 같은 교재에서 이제 제가 꼽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리딩 지문이에요.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리딩 지문입니다. 모든 이제 어휘 교재가 다 그 유닛에서 다루는 어휘가 들어가 있는 리딩 지문을 제시하고 있진 않아요. 사실 그 유닛에 들어간 어휘들을 다 집어넣은 어떤 하나의 그 리딩 지문을 만드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영어 그 어휘 교재들이 다 이렇게 리딩 지문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어휘 교재를 고른다라고 할 때 이런 리딩 지문이 있느냐 아니냐에서 벌써 이제 이 교재에 대한 호감도가 확 좀 좌우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 4,000 같은 경우는 일단 리딩 지문이 다 포함된다는 면에서 저한테는 일단 호감에 해당하는 그런 교재라고 할 수 있어요. 어떤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어떤 그 글을 읽으면서 그 리딩 지문의 흐름을 통해서 내가 이 유닛 안에서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표제 어휘들을 쭉 한번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.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래서 리딩 지문이 있어서 정말 좋아하는 호감 여기에다 집어넣은 교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교재들 중에서는 그 지문이 또 가장 저는 좀 약간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.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이나 성인용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제 학생들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 이제 그 만들어낸 픽션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개정판에서 그 부분을 좀 줄였다라고는 하지만 그 픽션들이 썩 재미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다른 어떤 다양한 풍부한 리딩을 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재미가 없는 그런 리딩들이 많이 있어요. 리딩 지문이 있다라는 것은 호감이지만 또 여러 또 같은 그런 또 지문이 있는 교재들 중에서 또 그 지문이 아주 매력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다.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. 중요한 건 이제
제가 얘기해야 되는 건 이거죠. 이런 책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. 사실 이 사천은 이제 학생들 그 학원에서 이제 채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꾸준히 이제 어휘들을 제시해주고 이제 외워나가면서 쭉 어휘를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의 또 중장기적인 커리큘럼에도 맞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. 그래서 뭐 학원에서 사용해서 꾸준히 따라가는 뭐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이제 혼자 공부하시고 또 학생이 아닌 이제 뭐 대학생이나 성인 그러나 그래도 이제 사천 요교재로 한번 공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활용법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완전 초급은 아닌데 내가 이제 기초가 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특히 어휘에서는 좀 내가 많이 구멍이 많이 뚫려서 약간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좀 구멍 난 부분들 좀 메꾸는 공부가 좀 필요해.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사천을 고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전반적인 본인의 영어 수준보다는 약간 낮은 단계에 맞춰서 이제 사천을 공부하고 싶다. 하지만 또 그렇다고 내가 중고생 애들처럼 몇 년간 두면서 뭐 아주 초급 단계를 계속 밟고 있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약간 스피디하게는 진행하고 싶다. 자,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자, 이 교재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? 혼자서 좀 약간 빠르게 스피디하게 나보다 약간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이 사천에 해당하는 그 권을 내가 커버한다.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이제 약간 이제 중급 입문 정도 되시는데 초급 어휘들을 많이 다루기 위해서 이 교재 뭐 2, 3권 정도를 해보겠다.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. 뭐 이제 그런 경우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?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제가 보통 제시하는 방법은 이래요. 저는 이런 분들은 리딩 지문을 먼저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. 어휘를 먼저 보고 리딩 지문 보는 게 아니라 리딩 지문 먼저 보세요. 이 지문을 보시면서 쭉 읽어 가시다가 여기 해당하는 20개 그 유닛에 해당하는 어휘들은 이제 진하게 표시가 돼 있지만 그 어휘건 아니건 간에 읽다가 막히거나 어라 이 단어 뭐지 하는 것들이 있으면 걔네들만 이제 표시하시는 거예요. 형광펜을 표시하자든지 아니면 그 어휘만 따로 뭐 노트에다 적는다든지 하면서 쭉 읽어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. 그렇게 하시면은 사실은 모든 어휘가 그 유닛에 해당하는 모든 어휘를 모르진 않으실 거예요. 어차피 지금 약간 더 낮은 단계로 시작한 거잖아요. 본인에게 구멍 나 있는 부분을 메꾸자라고 지금 그런 의미로 좀 이 교재를 보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사실 굳이 에너지를 그렇게까지 많이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. 다른 공부에다 더 알차게 쓰시는 게 낫기 때문에 약간 빠르게 좀 훑어야 된단 말이에요. 지문 먼저 읽으시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는 이런 흐름에서는 내가 이 단어 잘 모르겠는데 라든가 이건 정말 모르겠는 단어다 그런 것들만 표시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그 단어만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유닛에서 의미 설명되어 있는 거 보시고 예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해하시면 돼요. 그래서 아, 이 뜻이구나 라고 이해해서 다시 그래서 지문을 봤을 때 내가 충분히 이제 되겠다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문제는 전체를 다 푸세요. 어차피 아니까 금방금방 풀릴 거예요. 그리고 읽다가 표시가 됐던 그런 단어들도 지금 이제 한번 훑어봤기 때문에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문제 풀었는데 또 문제는 틀리는 게 나올 수 있어요. 했는데 아까 지문 읽다가도 표시가 됐는데 역시 또 틀렸구나 할 수도 있겠고 또 지문 읽던 내가 아는 단어라고 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막혔네 그런 거 있어요. 그런 거 그냥 다시 한번 표시하시고 다시 한번 어휘 한번 보시고 그렇게 가시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연습 문제 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이런 흐름으로 가시라는 거예요. 먼저 그 20개의 어휘를 꼬박꼬박 꼼꼼하게 다 보고 익히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길게 가지 마시고 지문을 먼저 보고 거기서 내가 메꿔야 될 구멍에 해당하는 그 단어들이 뭔지를 빠르게 찾아내서 그 부분을 메꾸는 식의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. 이제 이게 기본 틀이에요. 여기다가 이제 좀 더 꼼꼼하게 난 여기서 좀 더 꼼꼼함을 좀 더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제가 잘 쓰는 방법이에요. 제가 수업 때 잘 쓰는 방법인데 지문이요. 이거 복사하시는 거예요. 복사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표제 어휘나 그 주요한 어휘들 있잖아요. 그거 다 지워버리세요. 뭐 까만 펜으로 지우셔도 되고 뭐 수정액으로 지워버리셔도 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? 그대로 그냥 빈칸에 단어 채우는 문제가 되거든요.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오늘 만약에 뭐 유닛 1을 했다 그러면 내일이나 뭐 모레 그 다음 진도 나가기 전에 또는 오늘 이제 복습하는 날이다 하는 그날 그 지문 그 푸시는 거예요. 이미 한 번 봤던 지문이고 한 번 어휘를 공부했기 때문에 쏙쏙 풀어나갈 수 있는데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오늘 내가 10개를 외웠다고 내일 10개가 그대로 남지 않잖아요. 뭐 우리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이런 것도 여러분 많이 그 인터넷 같은 거에서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인간의 기억력이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. 일정 기간 지나면.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 같은데 다시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물가물 애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. 다시 한번 푸시고 그렇게 가물가물한 애들만 또 다시 한번 표시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깔끔하게 쓰지 마시고 가능한 지저분하게 쓰세요. 먼저 읽을 때 몰랐다는
단어들 뭐 형광펜으로 표시했고 그다음에 이제 단어를 읽으면서 걔네들 별 하나를 쳤다. 문제 풀면 다시 한번 틀렸다. 별 2개. 그다음에 이렇게 지문 복사해서 다시 했는데 또 틀렸다. 걔네들은 뭐 별 3개 이런 식으로. 그럼 뭐예요? 정말 확실히 내가 자꾸 까먹고 어려워하는 단어들은 뭔가 표시가 점점 많아지겠죠. 나중에는 그냥 그 책을 쭉 훑으면서 그렇게 돼 있는 일만 한번 보셔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렇게 하셔도 되고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려면 사실은 이제 필기 같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형광펜이나 별표 정도로 표시를 하라고 하는 거고, 사실 저는 정말 더 꼼꼼하게 한다면 자기 단어장을 만드는 걸 전 권하거든요. 책에다가 이 책이 내 단어장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스피디하게 간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내 필요한 구멍만 훑어내는 거기 때문에 걔네만 모아놓는 정말 핵심만 알짜만 담아놓은 내 단어장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이제 형광펜으로 표시하고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옮겨 적으면은 더 편하겠죠. 옮겨 적고 그다음에 문제 풀어서 틀렸으면 옮겨 적은 거에서 뭐 표시를 한 번 더 하고 하면 또 알짜배기 적어 놓은 거에서도 또 다시 알짜배기를 또 한 번 더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. 나중에는 또 내가 적어 놓은 내 단어장만 보시는 거예요. 이 이제 단어장 사용하고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 영단어 콘서트 책에서 많이 얘기해 놨어요. 그래서 여러분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뭐 이 책 참고하시고 뭐 이 책 아니더라도 제가 다른 기회에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를 또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. 필기 같은 거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방식으로 어쨌든 따로 내가 모른다는 단어들을 따로 정리한다 뭐 이런 정도로 일단 시작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걸로 이제 셀프 테스트도 하시고요. 이 사전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들 다소 단순하다고 제가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거 가지고는 정말 테스트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고, 나중에 다시 좀 복습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외웠나 안 외웠나 또 복습하고 싶은데 따로 보고 싶은데 뭐 문제가 없고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 셀프 테스트 같은 거 따로 만드시면 또 좋아요. 그래서 의미가 있는 예문, 교재에 있는 예문이 좀 마음에 든다, 단어가 들어간 예문이 괜찮다면은 그런 예문들 따로 적어놨다가 그런 예문에서 고단어 부분 다시 또 지워놓고 빈칸 채우는 문제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거 나중에 푼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본인을 테스트하는 셀프 테스트 같이 병행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런 이제 4천 같은 교재에 이제 영어로 의미가 설명이 돼 있고, 또 여러분이 뭐 영영사전 보시는 분은 영영사전의 의미 같은 것들 이제 보실 거예요. 이 정의를 다 외울까요?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.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면 좋은데 이 2-3가지 정도의 의미 있는 문장이면 모를까? 이 교재나 영영사전에 적혀 있는 그 영어 의미나 그 예문을 모조리 그 달달달달달달달 그 외우는 게 저는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어요.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. 일단 전 제가 못하겠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가능하신 분은 하셔도 돼요. 외우는 거 좋아하시고 암기력도 좋다, 나는 그게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까지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. 근데 대부분 안 되는 거거든요. 제 경험상으로는 안 돼요.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암기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. 어느 정도의 암기는 당연히 필요해요, 영어 공부에서. 근데 모조리 암기를 하거나 암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공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교재에 적혀 있는 그 영어 의미, 영영 정의와 뭐 예를 들면 예문을 다 외워야 되느냐 달달달, 저는 그건 아니에요. 그냥 그 중에 정말 제 의미가 있고 이건 정말 나한테 쓸모가 있는 문장이다, 정말 흥미로운 문장이야, 뭐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런 것들 몇 개는 외우는 건 좋아요. 그러니까 오늘 뭐 공부한 단어가 20단어다 이러면은 거기에 뭐 한 2-3개 정도의 예문을 외우고 뭐 그러는 건 괜찮아요. 그런데 뭐 20개의 단어와 예문까지 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. 본인의 암기력의 그 용량에 맞춰서 가십시오. 뭐 제가 2-3개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너무 적다, 뭐 4-5개까지 하실 수 있으면 거기까지 좋아요. 근데 뭐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. 나에게 맞추시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방법을 하지는 마세요. 내가 하는데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, 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말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. 좀 덜 힘들고 더 오래 끝까지 가는 게 낫습니다. 그래서 정말 자기의 한계를 좀 파악하시라는 거. 암기력이 좋은 분이면은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작게 가시는 거고요. 무조건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.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. 그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휘들을 다시 한번 노트에다 잘 정리한다라든가 그러면서 그 문장들 다시 한번 써보고 보고, 전체를 달달달 외우진 않더라도 해당하는 그 예문의 일부를 빈칸으로 만들어서 빈칸 채우기 문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다시 뭐 복습할 때마다 그 문제를 풀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문장을 접하고 다시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에게 부여하는 게 훨씬 더
좋을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게요.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. 그 문장을 무조건 달달달달달 외우는 것만이 그 문장을 공부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도 너무 좀 그냥 보고만 넘어가기 아깝다 하시는 분들 또 여러 방법이 있어요. 이걸 무조건 외우는 거가 너무 안 맞으면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요. 특히 이제 학습 파트너가 있거나 선생님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뭐 정말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내가 한번 영어로 정말 그 의미를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문장을 고지고대로 달달 외우진 않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뭐 일부 부분을 사용해서 어쨌든 설명하게 되잖아요. 예를 들면 우리 게임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영어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 머리 위에도 단어가 있는 거예요. 저는 못 보는 거예요. 근데 그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상대방이 막 그 단어를 막 설명해 주잖아요. 그 단어를 말로는 안 하고 뭐 어떤 오락 프로그램에서 근데 말로 안 하고 몸짓으로 하고 그럼 제가 그 맞추는 거잖아요. 그걸 영어로 한다라고 상상을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이 단어를 내가 영어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.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겠고, 설명을 하면은 그 상대방이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. 맞출 수 있게 내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. 자,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. 그걸 실제로 해보시라는 거예요. 그게 그냥 고지고대로 되어 있는 영영 정의를 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생산적이고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뭐 단어만 외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자체가 또 여러분이 그 말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문장력과 그 표현력 훈련이 되잖아요. 더 생산적이고 좋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이제 4,000 Essential English Words. 자, 이 교재, 이 교재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이런 교재들, 이 교재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? 또, 이런 유형의 교재를 공부할 때 어떤 점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자, 이 외에도 여러분이 또 궁금한 교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런 교재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Keep up the good work!